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갖가지 루머,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모시고 잘못된 루머 오늘 팩트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입니다. 어느 언론사라고요? 뉴스톱입니다. 뉴스톱. 그렇군요. 제가 소속돼 있는 언론사군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지인을 이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팩트체크 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그 뉴스톱이라는 언론사는 팩트체킹, 루머,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곳이라서 오늘 좀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할 일이 있어서 선정수 기자를 모셔왔습니다. 선정수 기자는 원래 뉴스톱 소속은 아니었고 원래 기자 생활은 어디서 시작하셨나요? 저는 2003년에 국민일보에 입사를 해서 2003년? 예. 그러면 벌써 한 17년 차 정도 되는 거네요, 기자로 하면은. 예, 근데 2016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잠깐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뉴스톱으로 들어가서 팩트체크의 길로 가기로. 그렇군요. 경단남이었구나, 경단남.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기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팩트체크 했던 거가 지호영. 예, 그렇습니다. 지호영이 뭐냐? 저는 이게 무슨 연예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저도 처음에는 오영 이름이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호영이라고 그래서 무슨 연예인, 내가 모르는 새로 나온 연예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스크 유통업체. 근데 이 마스크 유통업체가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폭리는 정권 실세, 친문재인, 친정권 성향의 인사가 이 지호영의 대표고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루머들이 막 돌았습니다. 예. 자, 의혹이 그럴싸하게 의혹이 이제 돌았어요. 첫 번째가 이 지호영이라는 그 업체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약국에. 마스크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는 것이 친정권 인사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이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 지호영이라는 회사는 마스크 유통업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품 도매업체입니다. 약품 도매업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의약품 도매업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약국이 전국에 2만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약국들의 의약품을 공급해주는 도매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받아서 그래서 약국이 이제 있으면은 거기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서 약간의 유통 마진을 갖는 그런 회사인 거죠. 원래 있었던 회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2002년도에 엑손팜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지호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회사가 됩니다. 2002년에 세워졌다. 근데 2014년도에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케어캠프라는 대형 병원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세가 커지게 되죠. 그럼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회사가 작년에 블랙스톤이라는 큰 사모펀드가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당시 가치를 2조 원 넘게 평가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2조 원을 넘게 평가했다고요? 그러면은 엄청 큰 회사,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제약업계에서는 엄청 큰 회사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통망을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전국 약국의 개수가 2만 3천 개인데 전국 약국이 2만 3천 개가 있는데 지호영이 14,000개 14,000개의 약국에 의약품을 배달을 하고 있다고요? 의약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 지호영의 유통망에 들어와 있지 않던 약국 3,000개가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는 17,000개 정도의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자 공적 마스크를 모든 약국에 뿌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 가장 큰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배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일견 타당하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혀 지금까지 배포를 안 했던 업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하려면은 새로 뭐 거래망, 유통망 이런 거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예.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그렇습니다. 하던 데가 예.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예. 어. 근데 이게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마스크라는 것이 뭐 아픈 사람들 내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런 때만 한시적으로 쓰는 물품이라서 이 의약품 도매상들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비중 있게 취급되던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원래 사실 그렇게 예. 마진이 많이 남는 물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는 이제 이 전체 배경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예. 지호 형이 어떻게 마스크를 이제 유통을 하게 됐는지 친정권 인사입니까? 그러면 이 지호 형뭐 관계자가 대표가 이 지호영 대표이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예.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분이 숙명여대 약학과 출신이시거든요. 숙명여대 지호 형 예, 대표 이름이 누구? 뭐 조선의 대표이사입니다. 조선의 대표가 예. 숙명여대 숙명여대 약학과. 예. 그렇는데 이 지금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 영부인과 손혜원 의원, 뭐 숙녀회 김정숙 여사와 예. 손혜원 무소속이지만은 손혜원 의원 예. 숙녀회라고 불리는 숙명여고 동창이다. 처음엔 루머가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됐었거든요. 숙명여고를 나왔고 예, 근데 예. 이분은 숙명여대를 나왔잖아요. 예. 근데 뭐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숙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너희들 숙녀회 아니냐. 아.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조선의 대표는 숙명여대고 예. 그리고 영부인은 숙명여고니까 너희들이 숙명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숙명이야. 뭐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붙이는 진짜 거예요. 아무 말이군요. 예. 아는 사이라고 뭐 밝혀졌나요? 그럼 서로? 청와대 예. 부대변인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조선의 대표의 남편이 예. 친정부 인사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왜 저는 이 사안을 검증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왜 이게 이런 뭐 검증할 가치도 없는 루머들이 확대 재생산되는지 정말 제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남편으로 지목된 분이 성함이 이 남편으로 지목된 분이 현재 예, 그 말씀하십시오, 일단. 예. 남편은 지금 TBWA라는 광고회사 출신이시고요. 최창희 씨. 최창희 씨. 그리고 공영 지금, 홈쇼핑 대표로 있는 최창희 씨. 현재 공영 홈쇼핑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왜 이분이 이 조선의 대표의 남편으로 지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이 조선의 대표와 부부관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 부부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부로 알려졌는데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검증할 가치도 없는 거죠. 아니, 왜 부부가 됐을까요? 그게? 뭐 그것은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부부가 아닌데 왜 부부라고 해가지고 정권에 유착됐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인포데믹이라고. 인포데믹. 지금 바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면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온 국민이 재난에 빠진 이때에 그 재난 상황을 악용해서 인포데믹 즉 가짜 뉴스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아무 말 대잔치 논리도 없고 숙명여고와 숙명여대를 붙이고 부부가 아닌데 부부라고 하고 이러면서 막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군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의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두 번째, 소비자 가격의 70%가 이 지오형이라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유통을 함으로써 공급을 함으로써 70%라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루머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예. 그 하루 최고라고 하는 극우 사이트 예. 이 사이트에서는 뭐 이 사이트마다 다 제시하고 있는 루머들이 약간의 그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떤 버전에서는 마스크의 원가는 235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마스크를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하게 하면서 중간 유통 마진 70%가 넘는 유통 마진을 지오형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냐. 235원에 받아서 예. 1,100원에 하니까 800원 이상을 먹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235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예. 이 며칠 전에 또 이덴트라는 소규모 마스크 제조업체 치과용으로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예, 예. 납품하는 곳이 있었죠. 그 이덴트의 조달청이 최초의 협상가로 제시한 가격이 235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KF 마스크보다 덴탈 마스크가 원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235원이라는 가격이 흘러나왔는데 이 의혹 제기자, 가짜뉴스 제조자가 네. 그냥 그 235원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닌가. 235원에 받아서 1,100원에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납품을 한 겁니까? 이것은 뭐 정부가 밝히고 있는데 그냥 계약서상에도 보면 예. 계약 단가는 개당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900원 내지는 1,000원 예. 이 정도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지오형이 약국에 납품하는 단가는 1,100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오형한테서 납품을 받은 약국들은 소비자들한테 1,500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생산업체가 있어요. 마스크 생산업체는 정부하고 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렇습니다. 900원에서 1,000원에 정부한테 이제 제공을 했어요. 예. 그러면 정부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유통업체 하는데 예. 그거를 1,100원에. 예. 1,100원에 그러니까 마진이 대체적으로 100원에서 200원 200원 내지는 정도. 100원. 예. 100원. 그러니까 예, 예. 한 10%에서 15% 정도. 뭐 요 정도로 하면은 그냥 원래 유통 마진이라는 게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예.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200만 개씩 이상 약국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100원 곱하기 200만 개를 해봐라. 20억, 하루에 20억 원씩 넘게 예. 특혜를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데요. 근데 이것은 정부의 해명이 어떠냐면 지오형이 마스크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받지 않습니까? 납품을? 예, 예.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2장씩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2장 단위로 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예. 50개씩 박스로 이렇게 예, 해서 예. 보낸다라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2개로 다 분류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그럼 인건비가 장난이 예.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 예. 그리고 물류 그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지오형이라는 업체도 분명히 투입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 보전해줘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과도하게 폭리를 취한다라는 거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예, 사실이 어느 아닌 정도 걸로 뭐 한 10%의 마진은 가지지만은 사실은 이 회사 자체가 2조 원 규모가 예. 무슨 영세한 것도 아니고 2조 원 규모라면은 예. 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그렇게 맡긴 것이고 실제 투입하는 어떤 뭐 노동력이나 이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아까 사모펀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오형이랑 회사를 중국이 예.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서 한국의 마스크는 물량은 중국에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예, 예. 중국 음모론이죠. 지금 뭐든지 지금 중국 예.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고 있느냐? 그냥 걸고 넘어가기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 블랙스톤이라는 사모펀드는 예.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블랙스톤이 지오형의 지분의 몇 퍼센트가 가지고 있나요? 블랙스톤이 지오형의 지분을 한 75%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그렇지만 예.
이 블랙스톤이 지분 인수 계약을 할 때 예.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 재무적인 투자로 약정을 맺습니다. 재무 투자 약정. 예. 그러니까 이 블랙스톤은 지오영에 대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좌지우지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두 가지 옆에가 있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중국 자본이 이 지오영이라는 회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예. 국내 마스크 물량을 중국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예. 지오영은 유통업체입니다. 예. 예. 마스크 도매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서 공적 마스크를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아서 약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공적 마스크 수급이라는 이 현상에 설사 블랙스톤이 중국 자본이고 블랙스톤이 지오영을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블랙스톤이 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계약대로 가면 되는 그렇죠. 거고 계약 종료되면은 그냥 예.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마스크를 그렇죠. 계속 예, 유통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오영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예. 그냥 뭐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다시 작동이 되는 거죠. 더 이상한 거는 예. 한국의 마스크 물량을 좌지우지한다라는데 예. 마스크 물량은 생산업체가 물량을 만드는 거지 예. 유통업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통업체가 사재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거는 시장 구조의 왜곡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뭐 범죄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자, 예.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이제 거친 말을 하면은 개소리는 잠깐이고요. 이거 팩트 체크 하려면은 이렇게 온갖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팩트 체크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또 이것을 음모론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팩트를 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오영과 관련해서 누군가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다라면 저희 영상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또 재밌는 기사를 썼는데 예. 최근에 지금 정치인들이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예. 최근에 지금 이렇게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소독약 통을 메고 그다음에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뿌리고 다니죠. 뿌리고 다니기도 네. 하고 아이가 여기 뭐 분무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연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다 쓸데없는 예. 행정력 낭비이자 소독약 낭비라는 것을 팩트 체크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영상에 보시는 대로 정치인들이 이 소독약, 약품통, 농약통과 뭐 사실 같죠. 약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다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근데 이 방역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뭐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지만 10분이면 10분이 길거리 방역은 자원의 낭비다. 길거리 방역은 예. 자원 낭비다. 예. 소독약 낭비다. 그렇습니다. 예. 소독약 낭비, 시간 낭비. 왜 그런가요? 예. 그냥 웃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 저런 걸 하고 있냐라면서 그렇습니다. 웃는 예. 분들도 예. 왜 낭비인 거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이게 국민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시겠지만 비말 또는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말은 침이죠. 그렇습니다. 예, 침방울. 예. 침방울이 어딘가로 튀어나와서 내 몸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어디 달라붙어 있던 침방울이 내 손으로 와서 만졌을 때 점막 또는 호흡기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로. 침방울이 저 손잡이에 묻어서 아니면 제 손에 묻었는데 제가 손잡이를 잡고 선정수 기자가 또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 이런 식이죠. 예.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로입니다. 도로, 길거리. 도로에. 예. 길거리 교황이 오셔가지고 그 트랩에 내려서 예. 키스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요한 바오로 2세가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셨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로에 방역을 하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로에 얼굴을 비비거나 예. 내지는 도로를 손으로 싹 닦아가지고 예. 그걸로 얼굴을 만지거나 하지 않으면 예. 도로로 길거리로 인한 감염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지금 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방역 자원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시 환생하셔서 예.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키스를 하시던지. 근데 설사 그럼에도 그렇다 해도 예.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보면 표면 소독은 적절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무식으로 하는 거 별로 예, 효과 예. 없다. 예. 닦아라. 예. 근데 제가 닦는 정치인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계십니다. 아, 가끔 계세요? 예. 그렇군요. 예. 정치인, 뭐 방역봉사 이런 예.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예. 가끔 그 사람들 손 많이 닿는 데를 예. 정성껏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림이 예. 이쁘진 않으니까 이쁘지 대부분 않죠. 이거 뿌리고 이거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 예. 그렇군요. 예. 황교안 대표는 횡단보도 길 한가운데에서 길을 건너면서 예. 거기도 뿌리고 다녔어요. 그건 정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정말 말리고 싶은. 예. 그렇군요. 예. 자,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 군부대와 협약을 맺고 예. 저런 방역차? 무슨 살수차 같은 건가요? 예, 제독차라고 제독차를 10대를 동원해가지고 서울시로 했는데 그것도 다 쓸데없는 겁니까?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러면 그 좀 전시용 행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심시켜드리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거 하지 마시고 예. 다른 방역에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하시는 게 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일이다. 차라리 지하철 손잡이를 닦는 게 훨씬 더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뭐 이런 예.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랍니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치인들 쇼하지 말고 좀 해라 했는데 그때도 쇼하고 다녔는데 지금도 또 쇼를 하고 다니는 거네요. 예, 아마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도 예. 뭐 정치인들은 똑같이 방역통 메고 길거리 소독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같은 언론도 뉴스톱 같은 언론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시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길거리에다 뿌리고 있으면은 저거는 쇼다, 낭비다, 행정력 자원 낭비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런 정치인들이 좀 덜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문가분들한테 예. 많이 여쭤봤는데 예. 저 제독차가 출동했을 때 예. 시민들이 이거 하지 마세요. 음. 말리는 분들도 뭐 굉장히 다수가 있었다는 이미 뭐 그렇군요. 여러분들 알고 예. 계시니까. 그렇군요. 예. 심지어 옛날에 그 연막차 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독차, 뭐 방구차 이렇게 소독차. 말들 많이 했죠. 예. 그거는 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뭐 얘기까지 있던데요. 예, 그 연막 소독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연막 소독은 원래 곤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주로 사용을 하는데 예. 살충제에다가 경유를 섞어서 고열로 태웁니다. 살충제에다가 예. 경유를 섞은 거를 태운 거를 뿌리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연기를 뿌리는 건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는 질환들에 대한 방역 그런 목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럼 지적입니다. 곤충을 퇴치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 모기를 퇴치하는 데는 효과가 근데 있을 수도 실질적으로 있지만.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거 뿌리면 모기가 잠깐 해롱해롱 하다가 또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마저도 효과가 예, 없어요. 예. 와, 그냥 그냥 바이러스하고는 아예 관련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뭐 그 지자체에서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거 효과도 없는 거 왜 하십니까? 그러면 뭐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서 이거 왜 안 해주냐 해달라고 하시는 분, 옛날 향수에 젖어서 옛날 60년대, 70년대 방구차 쫓아가. 저도 어렸을 때 뭐 쫙 지나가면 막 쫓아가면서 발암물질을 제가 흠뻑 제가 마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경인가요, 지금? 저도 이 지경이 됐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그거 발암물질 뭐 잠깐 흡입한다고 큰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 없고요. 마시면 안 되고, 게다가 바이러스는 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는 지자체가 있다라면은 못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알리셔야 되는 겁니다. 민원하셔야 됩니다. 못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선정수 기자. 예. 일단 방송은 굉장히 못해요. 못하죠. 더듬더듬. 예.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는 굉장히 잘합니다. 기사는 잘 고맙습니다. 써요. 네. 좀 더 앞으로 여러 번 나와서 취재한 거 하면서 좀 방송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